알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종목을 투자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투자 포인트와 전략까지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관련 기사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비싼 전기차 가격을 낮추자면서 벤츠와 테슬라도 LFP 배터리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화두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배터리 탑재 계획을 일제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단연 경쟁력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차 급에 따라서 배터리 종류를 달리하는 전략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얘기가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기차 전체 비중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부들에서 보조금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보조금들이 지금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전기차를 계속 판매를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면은 원가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낮출 수 있는 게 사실은 배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원화시켜서 좀 저가 모델에는 LFP를 적용을 하고 기존의 프리미엄이나 고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MCM이나 NCMA 같은 기존 배터리 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알투자에서 왜 이게 LFP가 기존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지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스탠다드 모델에는 이제 LFP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10월 중순에 밝혔고 그러면은 우리 국내 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NCM과 중국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LFP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대놓고 얘기해서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점유율에서 보자라고 하면 LFP가 전체 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예요. 근데 원래 이제 중대형에서 LFP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트럭이나 버스를 제외하고 승용차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1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9%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NCM이나 NCMA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FP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싸요. 저렴해서 그렇고 다른 것보다도 안전성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FP가 아무리 기술 발달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행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맥스 400km예요. 그 이상은 기술적으로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NCM이나 NCMA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캐파 자체가 LFP는 캐파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거든요. 점유율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지는 않아요. 근데 NCM 같은 경우에는 캐파 자체를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11%에서 LFP가 30% 늘어난다라고 해도 전체 캐파에서 본다라고 하면 NCM이 늘어난 캐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영향력을 없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대응 전략으로 여러 가지들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LFP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테마주로 아예 뜨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차를 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최근 올해 초까지는 사실은 전기차면 그냥 좋아. 시대의 흐름이야 라고 해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충전 시간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 거리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15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충전하려면. 근데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시간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게 음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극재 관련 기업들도 조금 보시고 직접적으로 LFP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충전 시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극재 관련 기업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FP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주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LFP 관련주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와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LFP 준비를 하고 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언급이 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코인테크, 파워넷, 아모, 네. 그린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투자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은 과연 뭔가요? 네,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주전자, 한솔케미칼, 나노신소재는 음극재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LFP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인테크나 파워넷이나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LFP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SK이노베이션 할 것 같아요. 왜 셀업체들 중에서 맞아요. 왜 그러냐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동차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이나 ESS 같은 거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LF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술 격차가 굉장히 이제 NCM이랑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한 걸 우리는 내놓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SK이노베이션이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주전자재료가 생산하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포르쉐 타이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게 첨가율이 5% 정도 첨가된 음극재를 사용 중인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양산을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짜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8%짜리를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첨가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조금 더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캐파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한 960톤, 내년이 3,000톤이에요. 그러니까 캐파로 보면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에는 2만 톤까지 캐파를 늘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 자체가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대당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게 첨가제다. 그다음에 용량당 사용 증가량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거의 뭐 3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MLCC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삼성전기 그 실적 발표 났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삼성전기에 MLCC 전극 페이스트 원재료를 또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 뭐 내년에 뭐 음극재 매출로만 본다라고 하면 매년 한 3년에서 4년 동안은 100% 이상씩 고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도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오래 가지고 계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LFP가 이슈가 되면서 또 플러스 알파로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네. 음극재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셨고 전기차 판매량이 뭐 앞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당 배터리 용량이 또 증가하게 되면은 대주전자재료가 뭐 고스란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대주전자재료 가격 전략은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7월달에 처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7월달에 대비하면 거의 100%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10만 원 이상을 터치를 하기도 해서 근데 지금 조금 살짝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 네. 9만 원 후반대에서 10만 원 정도에 저는 진입을 해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까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9만 5천 선으로 대응을 하시고, 다른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흡 자체를. 왜 그러냐면 기존의 양극재랑 전해질에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음극재로 분명히 사이클이 조금 더 길게 오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 그래도 한 2분기 이상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가 이상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과 목표 주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리콘 음극재 캐파까지 확대가 되는 대주전자 재료를 일단은 탑픽으로 본다라고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투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곤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